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자는 사람 춘추시대의 서상가이며 제자벽가의 시조입니다.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하는 사람이 거래할 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대표의 저서로는 도덕경이 있으며 이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로서 불리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신과 신격화혀 대상농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백성들을 시켜 억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무기재연과 권력과 재산을 더 가지려고 의리하게 일을 쓰지 말라는 응수신태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자 도덕경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장에서 쓴 철새의 수림을 알 수 있습니다. 철새의 시를 요약하자면 남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며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 자신의 힘을 매번 100% 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인생 꼭대기를 만들어 놓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으므로 80%의 힘으로 오래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고한 명예를 얻었다 싶으면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가진 게 많으면 주변에 적당히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고 노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오직 만물에 대한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그가 발견한 오직 이시를 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러한 도 중심을 하는 신앙을 도교라고 합니다. 그런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이치가 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기 신한 노자는 일전에 따르며 본명은 이 자는 담이라고 합니다. 도계의 태상 노분 전설에도 이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후 선천태후의 뱃속에서 10년을 태아 상태로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옆 오얏나무를 가리키면 이 나무를 나의 성씨로 해주시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이 오얏나무 이씨가 되고 이후에 성장하면서 키가 컸기 때문에 이름을 뒤자로 붙여 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우의 사집인 태평광기에 따르면 본명은 이중이 자는 백양으로 전달했고요. 고긴리 사람입니다. 내는 노자의 원래 성이 노시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가호영은 저서 노자 전전기에서 춘추시대에는 노시성이 있어서 이 시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노자의 원래 성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성씨가 노인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 전설의 저오고 그런 의미로 노자로 추정되는 고대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노자는 초단화 출신으로 초단화에서 도서관장을 지냈으며 공제가 주에서 잠깐 있을 때 노자에게 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에 극과 극의 차이가 납니다. 노자는 공자에 대해서 사기꾼이자 유선자가 같다고 비판한 반면 공자는 노자를 가리켜 용처럼 변한 모습하고 감히 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노자는 이후 소를 타고 한국과는 밖으로 가 종족이 묘현해졌다고 합니다. 출간하기 전에 문제기인 윤희에게 오천자가 된 책을 전수하니 이것이 도덕경입니다. 이대로면 노자는 춘추시대의 만력의 사람이 되나 문제는 한국관이 지어진 것은 전국시대인 진나라 회공시대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의 사라인 옷에 장식된 것으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사기 노자 한비 일전에는 이외에도 전국시대의 인물인 태사담 노자일 가능성이 대해서도 말해집니다. 이 때문에 노자가 한나라 이후 창조했던 가방 인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기원년 3세기 초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노자 사본이 발굴되어
이사는 힘을 잃는 등 여전히 정확한 선명 여부를 비롯한 실제 자체가 별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의 왕신문서에 전해지는 최세술 모음집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 인도에 도착해 펼친 가르침이 불교가 됐다는 이른바 노자 하오설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에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도교의 도사들은 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불교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청정법 행경에는 의경을 지어 공자는 유동보살, 공정보살의 환상이고 노자는 가섭보살의 환상이라는 삼상하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해석과 원인은 서로 사상이 다릅니다. 노자의 사상은 무의자인과 공수의 신태 등이 핵심 반면 석가모니 사상은 사성제와 팔정도가 핵심입니다. 다만 불교의 공사상만이 노자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공사상은 인도 불교의 도의 사상이기 때문에 노자 불교의 선호를 구별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자의 사상적 계승자로서 장자는 일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장자는 노자의 주요 사상 중 성대주의를 극대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추전 창제기를 합니다. 당나라 때 도교를 순상한 당나라 황제들은 노자가 같은 이실한 이유로 조상이라고 인사하였습니다. 당 현종은 노자를 아예 황제로 출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한 패드립도 있었습니다. 당태종의 법림이라는 선녀가 도교의 분쟁 문제로 잡혀와서 신문을 받다가 폐하가 노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노자의 아버지와 질뚝 부리며 귀는 아름답고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리게 차가 없어 나이 70에 일찍 노비와 간통하여 노자를 얻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리고 폐하가 노자의 후손이 아니며 동서 일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왜 사실을 숨긴 겁니까? 당태종의 분노하여 법림을 지으러 추방했다. 사화천의 사기에 따르며 공자는 노자에게 가르침을 주겠다고 하며 이때 노자는 공자를 유선자라고 비판하였다. 공자는 오히려 노자를 범죄할 수 없는 연같은 존재라며 찬사를 안겠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법가가 유가와 도가를 동시에 가기 위해서 만드는 이의제의적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한미자 책을 보면 도가의 서set을 설명하면서 유가의 고리타불함을 가는 글들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도가가 당대의 제자 백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 가능성이 역시 적지 않다. 도가 법이 상도 명비성명같이 말장난같이 들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책이 비쌌기 때문에 말을 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말의 운율을 넣고 이에 정보의 특성과 합쳐지며 그 효과가 한층 극대화되었다. 그래서 번역된 노자의 말이 아닌 문문은 문학적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볼 때에는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도덕경에서는 이를 느껴보고 싶다면 한만역을 낭송하며 있기를 구원한다. 노자의 사상 억지로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놔두고자는 우리 자연의 마음가짐과 이름을 알리려 하지 말고 혹시라도 명성을 얻더라도 인상이 커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공수 신태 이 처세시라고 할 수 있다. 명사나 재물을 가르치면 이후에 잃어버릴 일만 남게 된다고 하여 비어있음을 강조했다. 모두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미주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인데 이를 굳이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였다. 노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비웃을 것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리에 때는
제주는 오히려 서투르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고 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자는 상선 무가 같다고 말하고 있다. 물은 조건 없이 맛을 바꾸며 손쉽게 적응한다. 또한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대로 흘러가 거기에 머물며 약하고 순할지언정 공격에도 끊지 않는다.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오만하지 않다. 일하기에 물은 소중하고 존경하는 물처럼 살면 인생 전체의 행복이 크다고 주장했다. 왕필보로 대표되는 노자는 일반적으로 반일가적이며 역설적인 객원을 갖는 문화로 이해되어 있다. 이는 특히 장자가 갖는 성격과 연동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적통문은 그런 이해에 대하여 의구심을 던져지고 있다. 가령 왕필본이 왕필본에서 성스러움을 끊고 시름을 버리면 백성의 이름이 백배란 문장이 있다. 지식을 끊고 변모함을 버리면 백성의 이름이 백배라는 내용을 밝혀 있다. 왕필본에서는 국가가 혼란하자 충신신이란 문장도 나라가 혼란이지만 어디에 다른 신화가 있겠는가로 바뀌어 있어 반유교적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런 문제는 학자들 중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있는 중이나 지금까지 이해했던 노자의 모습은 최초의 노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지 모른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기초하여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과 같다. 인간의 언어, 개념,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서로 대립된 것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강함, 단단함, 높음, 그리고 체험에 대비하여 약함, 부드러움, 낮은 비움,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한다. 억지로 그리고 자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을 반대하고 명예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지나친 욕망 등을 비판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려하게 하여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함을 주장한다. 통치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국가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들은 결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된다. 통치자는 헛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과 법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사는 것이라는 문장도 있으며 이렇게 통치자와 관련된 구조나 의무에 대한 구절들의 주목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왕필득이고 기의 오래 사는 것은 장생불사에 주목하여 양생론적 종교적으로 보는 저기 하상공 그리고 도교의 노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입장이다. 이 밖에도 노자의 정치 철학은 소극화민 이는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적게 하라는 말로서 노자는 원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겼다. 여기서도 근거되기 쉬운 사실은 노자와 사상은 누가나 바꿔하는 확연히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목적으로는 통치자가 시행해야 할 바를 말한다는 점이다. 노자 사상의 이른바 도교적 양생론적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노자 사상은 이런 통치 근본적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노자 장자의 사상이 도가적이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덕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장자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정합하여 노자의 상대성 자연 부동에 대한 태도가 결코 부드러운 형태의 통치수를 만하기 위한 하나의 표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특히 한미자의 해로움이나 항로 학파 등을 아예 노자가 유가 법과 묵과 등보다 더 섬시한 고도의 통치수를 얘기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후대의 왕필본에서 이게 건물 소수에 대한 서술인지 자연적 원리에 대한 서술인지 애매하게 익히는 부분들이 나온다.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명문 부분들을 직관본에 넣었다. 대표적으로 다만 직관본에 있는 대부분만 놓고 봐도 이거와는 대비된 정치 기술로서 이걸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면을 보면 왜 한미자가 노자의 주석을 달았고 병법과 무술가들이 은근히 노자에게 영감을 얻거나 비유를 드렸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한 척의 특히 한 문제는 의 그 자치의 도라고에서 노장 사석의 인정을 국가를 통치하였다. 그의 부인인 험한 항우 때문에 한무제가 저기까지 통치의 인형으로서 넘었다. 억지로 의도를 내비치면 상대가 반발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시적절한데 몇 수 앞을 밀고 행동하는 교활한 통치자나 전략가야말로 도에 맞춰 사는 삶일 수 있다. 병법사에서도 거국전 예고서를 다룬다. 격투기나 무기술에서는 음양수라고 해서 실로 칼을 치고 허로 실을 치며 허를 드는다. 도덕경은 이런 맥락으로 의를 가랑서 노침의 있음이 도덕경의 묘미이다. 강연하지만 말고 그대로 자연에 가까운 사회를 이상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하는 학자들은 노자를 권모술수를 돕는 체계라고 부름을 싫어한다. 둘 다 노자를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일건 관점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다. 다른 제자 백과의 소상들과는 달리 시적 분열이 중시되어 상당히 맞는 구절에 앞초각하는 문서 기록을 담당한 관직 당시 이 관직의 명칭이 사라였는데 이것이 후에 역사를 떠도는 글자로 쓰게 된다. 사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글자의 형태는 수를 따르고 가운데 중자는 잡은 모양이다. 가운데 중자는 버리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중은 제법 중요한 글자 중 하나인데 대강 얘기하자면 올바르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허신의 설문회자 역시 그 이유가 병은 한 번 이상은 꼭 지나치는 기록이다. 영은 가상의 동물이므로 공자가 노자의 사상이 허물맹랑하다며 비판을 했다. 대체로 공자 자신이 가진 제한된 인식과 실천 수단을 초월하는 식견을 가진 인물로서 노자를 높이 평가했다고 해석된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새가 잘 따라다니는 것은 나는 알고 고기가 잘 헤엄치는 것을 알며 짐승이 잘 달리는 줄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잠들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은 화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에 이르러서는 나는 능히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영과 같았다. 중국 준나라 중국시의 진나라의 도가 차역자이다. 그가 맡았던 관직의 이름을 따서 관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시 연언에 따르면 윤희가 관직의 이름을 따서 관을 성으로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사기에 의하면 노자가 준나라가 촬영한 것을 보고 준나라를 따라오고 한국관에 이르렀을 때 관령이었던 윤희에게 부탁받아 도덕경 5천여자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이 관령 윤희가 곧 관련으로 노자의 제자가 된다. 장자의 찬화편에 관련의 말이라고 하여 사람은 아집을 벌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발휘된다는 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가 물과 같고 그 고요함이 그걸과 같으며 고요함이 맑음과 같다고 한 말을 인정하고 있다. 작가의 대표작인 여시춘추 분리편에는 관녀는 맑음을 귀히 여긴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노자가 그의 친분이 있어서 미해준 것은 아니고 노자가 은둔하기 위해 관문을 따라 할 때 문지긴 의미가 선생님께서는 이제 곧 응가하실 테니 쉬운 부탁은 아니겠지만 떠날 시즌에 소인을 위해 글을 남겨주고 가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평소의 언어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며 그 자체를 남기지 않았던 그도 윤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움직이를 위해 자신을 이런 저것을 지불한다.
사실 노자는 분명이나 책 자체를 그가 주장하는 도의 쟁마다된 견해로 보고 아주 못쓸 것으로 있겠다. 도덕경만 봐도 이미 지배 있고 공부한 학자라는 인간들을 평범한 사람들 상대로 현혹이나 선택에 가까운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업무에 맞서 도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은 백석이 무지하고 바라는 게 없는 것, 즉 무의로 봤다. 여기서 무지라는 기존의 서술과 같이 무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나 자기적인 것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현대적인 의미의 자기라는 것도 부족한 설명하고 노자의 무의에서 핵심이라는 관점은 세상은 무엇과도 비교를 판단할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다. 신경이 이거 탄생의 비밀에서 장자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급비치자 정신, 즉 저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취한다는 정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로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매우 보수적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불교사에서는 꽤 유명한 승려다. 실제로 노자는 서기서의 합리자와 함께 실렸다. 박가가 어떤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중국 철학자나 고대 서양사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운율이 담긴 말을 많이 하였다. 공전 한술 떴다 공군 신심부부 저자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성과 지라는 한 글자가 바뀌었는데 뜻이 바뀐다. 글씨 일부만 조금 지어져도 도리 모양이 헷갈리는 형태의 글자다. 기존에는 비판유가적인 성격이 많이 부각됐다. 군사정권 시절 다성유, 영모, 함석근 등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상가들이 노자의 연구를 많이 했던 것도 그런 영역에서였다. 물론 노자의 반유교적인 모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측면이 발전되고 부각됐을 뿐이다. 이상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